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아마도 그 안에는 바쁜 하루를 버텨준 간편식 봉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뚝딱 완성되는 국물 요리, 끓이기만 하면 되는 냉동 만두, 봉지만 뜯으면 바로 먹는 냉면. 편리하고 저렴하고 무엇보다 익숙한 브랜드니까 안심이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안심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려 합니다. 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간편식 냉면 10종을 검사했더니 무려 9종에서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가 검출된 겁니다. 단 한 끼 식사에서요. 그런데 이건 냉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찌개류, HMR 제품 687개를 직접 분석한 결과 나트륨 함유량이 하루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열량, 단백질, 지방 같은 실질적인 영양소는 일일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해가 되는 건 잔뜩 들어있고 몸에 도움이 되는 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국 한 그릇, 찌개 한 봉지, 냉동밥 한 팩. 그것들이 매일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망가지고 심장이 소리 없이 혹사당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분들은 특히 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9가지 HE의 MR 브랜드와 제품의 진실을 낱낱이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믿어도 되는 2가지 대안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의 가정간편식 시장은 2023년 기준 6조 5,300억 원 규모로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 집밥 문화가 바뀌면서 간편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한국의 HMR 시장은 약 1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조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건강은 과연 몇 번째 우선순위일까요? 나트륨의 위험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몸은 이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혈액 내 수분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심장도 지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인데 과도한 나트륨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조용하게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혈관은 오래전부터 손상돼 있었던 겁니다. 매일 먹는 간편식이 그 손상의 공범이었을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문제도 나트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과 레토르트 식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발색제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에서 나오는 아질산 나트륨을 1군 발암물질인 가공육과 연결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카라기나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증점제이지만 일부 연구에서
장내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소르빈산 칼륨은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데 다른 식품 성분과 반응해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하나씩 보면 허용 기준치 이하라도 매일 복합적으로 섭취할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규제기관은 각 성분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것들을 따로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복잡한 화학 반응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9번째, 칠갑농산 얼음찬 물냉면. 여름만 되면 편의점 냉장고와 대형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우는 그 제품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면발도 쫄깃하고 새콤달콤한 육수가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준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칠갑농산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식탁에 자리 잡은 브랜드입니다. 국수, 냉면, 찹쌀떡까지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져 왔죠. 특히 여름이 되면 칠갑농산 냉면을 사다가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여름 반찬으로 냉면을 내놓던 기억,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대접받던 냉면 한 그릇, 그 친근함이 이 제품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간편식 냉면 비교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칠갑농산 얼음찬 물냉면의 나트륨 함량이 무려 2969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2000mg인데 냉면 한 그릇에 그걸 훨씬 뛰어넘는 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 기준치의 148%, 한 끼로 이미 하루치를 넘어선 거예요. 아침에도 조금, 저녁에도 뭔가 드셨다면 그날 여러분의 몸은 나트륨 과부하 상태입니다. 지금 냉면 봉지를 들고 뒷면을 보세요. 그 작은 숫자들 사이 어딘가에 나트륨 수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크게 쓰여 있지는 않겠죠. 작은 글씨, 복잡한 표 안에 조용히 숨겨진 숫자. 그런데 그 숫자가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하는 일은 전혀 조용하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신장이 여분의 나트륨을 걸러내려고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이 버텨주는 동안 이 나트륨이 몸 안에서 조용히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한 60대 주부분은 여름마다 간편 냉면을 즐겨 드셨는데 몇 달 뒤 병원 검사에서 혈압이 크게 오른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식단을 돌아봤더니 간편식 냉면을 주 3회 이상 드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면이 문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친숙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 나트륨이 많다는 사실은 소비자원도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칠갑농산은 제품 앞면에 그 어떤 경고도 크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새콤한 육수 사진, 식욕을 자극하는 면발 이미지, 시원함을 강조하는 디자인. 그 뒤에 숨은 2969라는 숫자는 작고 조용합니다. 여름 더위를 날려준다고 느끼는 그 시원함. 사실은 나트륨이 신체에 부담을 주면서 생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 하루치 나트륨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 이제 알았으니 다음번에 그 봉지를 집어 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오는 브랜드는 신뢰라는 이름을 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냉면, 육수와 비빔장에 나트륨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물냉면 한 그릇의 나트륨 중 83%가 육수에서 나옵니다. 그 육수를 다 마시지 않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육수를 마시지 않으면 냉면 맛이 제대로 안 난다는 겁니다. 맛있게 만들어진 국물은 다 마시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콤하고 감칠맛 나는 그 육수에서 손을 떼기가 쉽지 않도록요. 나트륨을 많이 넣으면 맛이 강해지고 강한 맛은 중독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으면 재구매율이 오릅니다. 그게 간편식 산업이 나트륨을 줄이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입니다. 8번째,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 브랜드 이름 자체가 노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없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한다는 이마트의 PB 전략이죠. 이 제품은 이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브랜드 없이도 괜찮다는 메시지. 믿음직스럽게 들리죠. 이마트라는 대형 유통업체의 이름을 빌리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마트가 파는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거야. 그 믿음이 진열대 앞에서 손을 뻗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같은 조사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의 나트륨 함량은 1833mg으로 하루 기준치의 약 90%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노브랜드라는 이름은 저렴하다는 뜻이지만 몸에 들어가는 나트륨은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 뒤에는 항상 무언가를 희생한 흔적이 있습니다. 원가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나트륨과 화학 조미료를 늘려 맛을 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트륨은 저렴하고 맛은 강렬해집니다. 소비자는 맛있다고 느끼고 또 구입합니다. 기업은 원가를 절감하면서 재구매율을 높입니다.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여러분의 혈압과 신장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브랜드 대신 노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절약한 몇백 원이 나중에 혈압 약값, 병원비로 돌아온다면 그게 진짜 절약이었을까요? 대형 유통업체의 PB, 제품이라는 신뢰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지만 그 신뢰는 나트륨 수치 앞에서 무력합니다. 7번째, 동원 F&B 양반, 진국 사골곰탕. 양반이라는 브랜드 이름, 진국이라는 수식어, 사골곰탕이라는 제품명.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오래 끓인 몸에 좋은 정직한 사골국물. 어머니가 오랫동안 끓여 주시던 그 사골국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오랜 세월 한국 식품 시장을 지켜온 동원 F&B의 브랜드이니 더욱 믿음이 갑니다. 게다가 사골곰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주는 건강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관절에 좋고 피부에 좋고 콜라겐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들. 그 이미지들이 모여 이 제품을 건강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발표한 사골육수 제품 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동원 F&B의 양반, 진국 사골곰탕의 100g당 나트륨 함량이 238점, 29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제품인 롯데쇼핑 요리하다 사골육수의 17점, 89mg과 비교하면 무려 13.3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같은 사골곰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나트륨 함량이 1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맛을 진하게 내는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실제 사골을 오래 끓여서 맛을 냈고
다른 하나는 나트륨과 화학 성분으로 진한 맛을 흉내낸 겁니다. 진국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진하게 우려낸 국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한 맛을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래 끓여서 사골의 진한 맛을 우려내는 방법, 그리고 나트륨과 화학 조미료로 진한 맛을 흉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봉지를 뜯어보세요. 국물 색깔을 보세요. 너무 맑고 투명하지 않나요? 진짜 사골을 오래 끓이면 국물은 불투명하게 하얗습니다. 지방 성분과 콜라겐이 용해되어 흐릿하고 걸쭉한 빛을 띱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을 때 짠맛보다 깊은 단맛이 먼저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골의 맛입니다. 짜고 자극적인 맛이 먼저라면 그건 나트륨이 맛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제품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국, 사골, 전통. 이 단어들이 건강하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고혈압 환자가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나트륨이 가장 많은 사골곰탕을 선택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 이게 바로 포장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올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사골곰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여깁니다. 콜라겐이 풍부하고 관절에 좋고 위장에 좋다는 막연한 이미지. 그 이미지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족이 회복 음식으로 사올 수도 있고 수술 후 몸보신용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가장 높은 사골곰탕을 몸이 약한 상태에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처하고 혈압이 치솟고 회복은커녕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믿음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믿음이 경계심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6번째, 편의점 HMR 즉 석국즉 찌개류 전반,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어느 편의점이든 냉장 코너에 가면 즉석 국물 요리가 줄지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미역국, 순두부찌개. 브랜드도 다양하고 포장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바쁜 아침, 늦은 저녁, 혼자 먹는 한 끼를 해결할 때 손이 가는 그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외식보다 저렴하고 요리보다 간편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찌개류 HMR 제품 687개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트륨 함유량이 하루 기준치의 절반에 달했지만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실질적인 영양소는 일일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몸에 해가 되는 나트륨은 가득인데 몸에 도움이 되는 실질 영양분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고 손에 들었지만 실제로 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즉석국찌개의 핵심 문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나트륨입니다. 한 파에게 500에서 9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하고 여기에 밥까지 더해 먹으면 한 끼에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를 가볍게 넘깁니다. 둘째는 첨가물입니다. 오래 보관해야 하는 레토르트 제품 특성상 방부제, 발색제, 산도 조절제, 향미 증진제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 성분표를 보면 집 주방에서 쓰는 식재료 이름으로는 읽을 수 없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셋째는 투명성의 부재입니다.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재료, 어느 농장에서 온 고기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공됐는지 알 수 없는 내용물.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무언가 인공적인 향이 먼저 납니까? 국물이 너무 선명하게 빨갛거나 너무 투명하게 맑습니까? 집에서 끓인 찌개와는 다른 색감, 다른 점도, 다른 향기. 그건 자연 재료만으로는 내기 어려운 맛을 화학적으로 구현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한 70대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시면서
편의점 국물 요리로 식사를 해결하시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혈압 악화 진단을 받고서야 뒤늦게 식단을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쌓이면 그게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편의점 찌개 한 팩이 쌓이면 그게 만성 고혈압과 신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교묘한 배신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주요 편의점들이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이 실제로 소비자의 나트륨 섭취를 얼마나 줄였을까요?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 찌개류 HMR의 나트륨 수치가 여전히 기준치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 캠페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발적 캠페인은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나트륨을 30% 줄이면 맛이 달라지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합니다. 기업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을 바꾸지 않는 한 제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5번째, 비비고 즉석죽 CJ제일제당의 비비고. 한국 HMR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K푸드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죠. 비비고 만두, 비비고 국물 요리, 비비고 죽. 이름 하나에 신뢰가 담겨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한국 식탁을 책임져온 CJ의 제품이니까요. 그리고 죽이라는 음식 자체가 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죽은 아플 때 먹는 음식, 노인들이 드시는 음식, 소화에 부담 없는 음식입니다. 건강하고 부드러운 한 끼 대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비비고 소고기죽의 나트륨 함량은 1000mg입니다. 비교 대상인 오뚜기죽 620mg, 동원 양반죽 570mg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죽은 어디에 먹습니까? 몸이 아플 때, 위장이 약할 때, 소화가 안 될 때, 어르신들 식사 대용으로, 아이들 한 끼로. 즉, 가장 회복이 필요한 순간, 가장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음식입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 나트륨 1000mg,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빠른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사들이 환자에게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목표치는 건강한 성인 기준 2000mg입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1500mg 이하가 권장됩니다. 그 환자가 비비고 소고기죽 한 팩을 먹으면 이미 하루 목표치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 죽 한 팩 드셨습니까? 그 순간 하루 나트륨의 절반을 이미 쓴 겁니다. 비비고가 건강하다는 인식은 강력한 마케팅과 프리미엄 이미지에서 비롯됩니다. 비비고 로고만 봐도 왠지 좋은 재료, 정직한 조리법이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실제 영양 성분표가 아니라 마케팅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포장지 앞면에 소고기와 버섯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는 사진, 그 뒷면의 나트륨 수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가장 큰 배신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4번째, 마트 즉석 도시락 전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즉석 도시락 코너를 생각해 보세요. 한 끼 식사로 딱 맞는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3,000원에서 6,000원 사이. 각종 반찬에 밥까지 들어있는 완성된 한 끼. 바쁜 직장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장 보러 왔다가 점심까지 해결하는 주부들이 즐겨 찾는 제품입니다. 여러 반찬이 담겨 있어서 뭔가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이죠. 그 친숙한 배려가 손을 뻗게 만듭니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즉석 도시락의 가장 큰 문제는 복합적인 첨가물 구성입니다. 오래 진열해도 색이 변하지 않도록
넣는 발색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산도 조절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소르빈산 칼륨 같은 방부제, 그리고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각종 화학조미료.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라면 하루 이틀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즉석 도시락들은 몇 시간 동안 상온에 진열돼 있어도 멀쩡해 보입니다. 그 멀쩡함이 진짜 신선함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억제된 부패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멀쩡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자연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색이 바뀌고 냄새가 나고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몇 시간 동안 마트 선반에서 완벽하게 신선해 보이는 도시락은 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뒤집어서 성분표를 읽어보면 생소한 화학 용어들이 줄줄이 나열됩니다. 카라기난, 소르빈산 칼륨, 아질산 나트륨, 덱스트린.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쓰는 재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성분들이 하루 두 끼, 매일 몸 안에 쌓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를 식품 회사들은 절대 포장 앞면에 적지 않습니다. 도시락 한 개의 나트륨 함량이 1200에서 1800mg에 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점심 한 끼로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60에서 90%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까지 더하면 이미 초과입니다. 도시락 반찬의 색깔에 주목해 보세요. 시금치나물은 선명한 초록, 당근 볶음은 주황, 고기 반찬은 진한 갈색. 그 색이 너무 선명하다면 발색제가 들어간 겁니다. 집에서 만든 시금치나물은 시간이 지나면 갈변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시금치는 몇 시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첨가물의 차이입니다. 또한 도시락 용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가열을 권장하는 용기 중 일부는 가열 시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뚜껑을 조금 열어 가열하고 이미 검증된 소재의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저가 PB 냉동만두. 냉동만두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간편식 중 하나입니다. 간식으로, 한 끼 대용으로, 아이들 반찬으로, 술안주로. 냉동실에 만두 한 봉지쯤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마트의 자체 PB 브랜드인 곰곰, 노브랜드 계열의 냉동만두류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같은 그램수 기준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30에서 50%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식품 전문가들의 공통된 답변은 원재료 품질과 원산지입니다.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가 불분명한 채소, 충전재로 들어가는 각종 전분류, 만두소를 보면 고기보다 두부나 당면, 부추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봉지 앞면의 먹음직스러운 사진은 실제 제품 속 만두소와 다릅니다. 조리 전 봉지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뭔가 눅눅하거나 인공적인 향이 나지 않나요? 만두피가 너무 얇고 만두소가 들쭉날쭉하지 않나요? 이것들이 원가 절감의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건 보관 과정의 문제입니다. 냉동 제품은 생산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오기까지 콜드 체인이 완벽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냉동식품은 해동과 재결빙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저가 PB 제품일수록 유통망 관리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HMR 제품의 부적합 사례 대부분이 대장균이나 바실러스 세르스균 기준 초과였다는 점은 이런 유통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로 매일 식탁에 올리는 그 만두 봉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매번 구매 전에 알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냉동 만두의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거나 삶으면 여분의 나트륨과 첨가물 일부가 물에 희석됩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로 뜨거나 기름에 튀기면 그 성분들이 농축된 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같은 만두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재료 품질이 검증된 만두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당장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면 최소한 조리 방법이라도 바꿔보세요. 두 번째, 레토르트 즉석 국밥류, 뚝배기 순대국, 돼지국밥, 해장국, 설렁탕. 봉지만 뜯어서 냄비에 붓고 끓이면 순식간에 진짜 국밥 같은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가격도 2,000원에서 4,000원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해장에 좋다는 설명, 전통 방식을 강조하는 문구, 구수한 뼈, 우린 국물 사진. 이 제품들의 포장지 앞면에는 항상 먹음직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국밥집의 간판처럼 보이는 폰트, 할머니의 손맛을 연상시키는 문구. 그 이미지는 정밀하게 설계된 마케팅입니다. 그 뒤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레토르트 식품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레토르트는 밀봉된 봉지를 고온 고압으로 멸균하여 장기 보관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재료의 색, 향, 질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이 투입됩니다.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대표적입니다. 고기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이 물질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포장지에 적혀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또한 국물 맛을 진하게 내기 위해 각종 향미 증진제가 다량 사용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포함해 카라멜 색소, 구화검, 잔탄검, 포도당, 말토덱스트린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이 장기간 매일 복합적으로 체내에 쌓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장기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바로 위험입니다.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 50대 직장인은 매일 아침 레토르트 국밥 하나로 식사를 해결해 왔다고 했습니다. 간편하고 든든하고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신장 수치가 한꺼번에 나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나트륨 과다 섭취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먹는 그 국밥 한 봉지에 나트륨이 800에서 1200mg씩 들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손맛을 흉내낸 포장지 안에 담긴 건 할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공장의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첫 번째, 편의점 삼각김밥 및 PB 즉석식품 전반. 이제는 삼각김밥이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가 되고 학생들의 점심이 되고 혼자 사는 분들의 한 끼 대용이 됩니다. 편의점마다 하루에 수십만 개씩 팔리는 이 삼각김밥.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쌀은 어디서 왔는지, 속 재료로 들어간 명란이나 고추 참치는 어느 나라 원료인지, 밥을 만드는 데 쓰인 식용유는 무엇인지. 편의점 삼각김밥 성분표에는 보통 10개 이상의 첨가물이 나열됩니다. 가공 포장을 위한 산도 조절제,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소르빈산, 밥의 윤기를 살리기 위한 각종 식물성 유지류. 이 내용들은 모두 포장지 뒷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이것을 먹느냐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즉석식품의 주요 소비층 중 하나는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직접 요리하기 어렵고 대형마트까지 가기 힘들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루에 2번,
3번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 즉석 국물로 식사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매 끼니마다 쌓입니다. 신체 방어 능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의 몸에서 이 물질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이 이 나트륨과 첨가물들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독성 물질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조용히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 과정을 누구도 삼각김밥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202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아침 41.7%, 점심 26.9%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혼자 빠르게 편의점이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되고 쌓이면 수년 후 만성고혈압, 신장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받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간편식 이름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잠깐 멈추겠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지시죠? 편의점도 문제, 대형마트 비비도 문제, 유명 브랜드도 문제. 그러면 뭘 먹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HMR 시장에는 정말로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덜 짜게, 더 정직하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합니다. 이제 정말로 믿어도 되는 첫 번째 선택지를 소개합니다. 풀무원 반듯한식입니다. 풀무원은 오랫동안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온 브랜드입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반듯한식은 나트륨 저감을 핵심 설계 목표로 삼은 국탕찌개 전문 간편식 브랜드입니다. 이건 단순히 맛을 싱겁게 만든 게 아닙니다. 소금 대신 칼륨 함량이 높은 원료를 활용하고 조리 방식을 바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반듯한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동일한 식품 유형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을 25% 이상 줄여서 설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냉장국탕찌개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37% 이상 급성장했는데 풀무원은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팔리기 때문에 더 짜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반듯한식 제품의 국물을 냄비에 부어보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인공적인 향보다 재료 본연의 냄새가 먼저 납니다. 색도 지나치게 선명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덜 짠데도 맛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나트륨 대신 실제 식재료의 풍미가 국물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집에서 쓰는 재료 이름들이 보입니다. 물, 대파, 된장, 마늘, 생강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심함이 사실은 정상적인 맛입니다. 오랫동안 나트륨이 과한 음식을 먹어와서 미각이 변한 것이지 원래 음식의 맛은 이 정도입니다. 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 나트륨에 민감한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편의 식품을 먹여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마트, 쿠팡, 컬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레토르트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높지만 나트륨과 첨가물 부담을 줄이는 데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안전한 선택은 현대 그린푸드의 그리팅입니다. 그리팅은 급식 전문기업 현대 그린푸드가 일반 소비자를 위해 출시한 건강관리형 HMR 브랜드입니다. 출시 초기부터 저당, 저나트륨, 칼로리 조절을 핵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10만 개가 팔렸다는 수치는 단순히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갈증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간편식 시장에서 건강하다고 믿어온 제품들이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진짜 건강 설계 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팅의 접근 방식은 다른 HMR 브랜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간편식 브랜드가 맛을 위해 나트륨과 첨가물을 넣고 건강한 이미지를 포장으로 씌우는 방식이라면 그리팅은 영양사와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영양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조리법을 개발했습니다. 병원 급식과 환자 식단을 관리하던 기업의 기술력이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포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영양이 설계된 식사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팅 제품을 먹어본 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심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인공 조미료에 길들여진 혀가 자연 식재료의 맛을 다시 인식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린다고 영양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기간을 버티고 나면 전에 먹던 짠 간편식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 신장 질환자, 혈압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팅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식사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그리팅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정기 구독 방식도 있어 관리형 식단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레토르트 식품이 장기간 보관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온 고압 처리를 통해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밀봉 용기 안에서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2년에서 3년도 보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 식재료로만 만든 음식이 2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뭔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소비하는 첨가물들입니다. 레토르트 국밥 한 봉지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의 종류를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10개를 쉽게 넘깁니다. 그 성분들이 모두 허가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는 허가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10개가 동시에 매일 몇 년씩 몸 안에 축적될 때에 복합적인 영향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확실성 앞에서 소비자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즉석 식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느 골목을 걸어도 편의점이 있고 어떤 시간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접근성이 편의점 식품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 편의점은 식사 해결의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비싼 마트 PB, 제품이나 건강 H, MR을 살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매일 2,000원짜리 삼각김밥과 1,5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 그분들에게 비싼 건강 간편식을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삼각김밥 뒷면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신선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게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간편식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모든 끼니를 직접 만들 수 없고 가격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간편식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지,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먹자는 겁니다.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간편식이라도 나트륨이 300mg인 제품과 1000mg인 제품 중 하나를 고를 때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매일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립니다. 간편식을 살 때 뒷면 성분표에서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나트륨. 하루 기준치인 2000mg의 30%를 넘으면, 즉 600mg을 넘으면 한 끼 기준으로 나트륨이 높은 제품입니다. 둘째, 성분표 길이. 15개 이상의 성분이 나열되어 있다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집 주방에서 쓰는 재료 이름으로 읽을 수 없는 단어가 5개 이상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원산지. 원재료의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국산 혹은 기타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30초만 확인하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무원 반듯한식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초기 제품 개발 시 나트륨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싱겁다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고, 풀무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미 증강 방식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레시피를 개선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비슷한 짠맛을 내면서도 혈압 조절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반듯한식은 이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재료를 적극 활용해 나트륨 없이도 만족스러운 국물 맛을 구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더라도 2주 정도 드시다 보면 오히려 이전의 짠 간편식이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미각의 회복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그리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팅은 단순히 저나트륨 제품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혈당 관리식,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저나트륨식, 신장 질환자를 위한 저단백식 등 질환별 특화 메뉴가 존재합니다. 국내 영양사 협회와 협력해 개발된 식단은 단순한 맛 조절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양 설계입니다. 병원 급식을 수십 년 동안 관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그 제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 신장투석, 혈압약 추가 처방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매일 조금 더 비싼 간편식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현황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 자체가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처럼 발효식품과 짠맛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편식의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나트륨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고혈압 학회에 따르면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매일 먹는 간편식에서 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단순히 맛이 짜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 특히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들을 비판하는 것이 그 기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CJ제일제당도, 동원FMB도, 칠감농산도 수십 년 동안 한국 식품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나쁜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개선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트륨이 왜 이렇게 많냐고, 첨가물을 왜 이렇게 많이 넣냐고, 원산지를 왜 명확하게 밝히지 않냐고, 소비자가 성분표를 꺼내들고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고 더 낮은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반응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면 제품이 변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냉장고 앞에서 성분표를 뒤집어 보는 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간편식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현실적인 기준을 더 알려드립니다. 첫째, 냉장 제품이 냉동 제품보다, 냉동 제품이 상건 레토르트 제품보다 일반적으로 첨가물이 적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방부제를 덜 넣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냉장 간편식은 며칠 안에 먹어야 하지만 그만큼 더 자연에 가깝습니다. 둘째, 성분표에서 물 다음에 오는 재료가 무엇인지 보세요. 식품의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됩니다. 두 번째 재료가 설탕이거나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면 그 식품이 얼마나 인공적으로 맛을 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에는 합당한 가격이 있습니다. 500g짜리 냉동 만두가 1,500원이라면 그 안에 들어간 재료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간편식을 아예 안 먹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간편식을 먹되 그 다음 끼니는 나트륨이 적은 음식으로 균형을 잡으세요. 간편식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간편식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조정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9가지 한국 HMR 브랜드와 제품의 진실을 들었습니다. 칠감농산 얼음찬 물냉면에 하루 기준치 148% 나트륨, 이마트 노브랜드 냉면에 기준치 90% 나트륨, 동원 양반, 사골곰탕에 같은 카테고리, 내 최고 나트륨 함량, 편의점, 즉석국, 찌개류의 높은 나트륨과 낮은 영양소, 비비고, 즉석죽의 경쟁 제품 대비 2배 나트륨, 마트 즉석 도시락의 복합 첨가물 문제, 저가 PB 냉동 만두의 원재료, 불투명성, 레토르트 즉석국밥의 발색제와 복합 첨가물, 그리고 편의점 삼각김밥이 노인과 1인 가구에 미치는 조용한 위험. 마트에서 쇼핑할 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편의점 냉장 코너 앞에 서 있을 때 손이 가는 제품의 뒷면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나트륨 600mg 이하, 성분표 15개 미만, 원산지 명확 표시, 이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100% 건강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확인했다면 내일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신장 기능을,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와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오늘 언급된 제품들이 있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하루 기준치가 2000mg인데 한 제품에 1000mg이 넘는다면 한 끼로 절반을 쓰는 겁니다. 첨가물 목록이 10개를 넘는다면 집에서 쓰는 식재료 이름으로 읽을 수 없는 단어들이 줄줄이 나온다면 그 제품은 지금 당장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먹는 나트륨이 쌓여 내일의 혈압이 되고 매일의 첨가물이 쌓여 몇 년 후 신장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풀무원 반듯 한식과 현대 그린푸드 그리팅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찾기도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여러분의 혈압약 추가, 신장 검사 이상, 소견, 만성 피로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 몇백 원, 몇천 원의 차이는 진짜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구독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앞으로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의 진실을 계속 파헤칠 예정입니다. 라면, 과자, 유제품, 음료수, 냉동식품,
우리가 매일 먹는 모든 것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고르라면 이것입니다. 신뢰가 위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브랜드, 대기업 이름, 전통 음식처럼 보이는 포장, 건강하다는 수식어. 이것들이 우리의 경계심을 낮춥니다. 경계심이 낮아지면 성분표를 보지 않게 됩니다. 성분표를 보지 않으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 모름이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건강은 우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확인과 선택이 모여서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식품 회사들이 이 영상 같은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성분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편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리는 것이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분표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도 바뀌고 그 가족이 같은 제품을 덜 사면 기업도 결국 바뀝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간편식, 브랜드 이름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제품을 드시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식품 진실 탐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 그것이 기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바르게 계속 올라가세요.